진수 학생. 네. 뭐 이번 26차시 치공고 설계 및 제작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치공고를 어떻게 제작을 하고 네. 어떤 공작기를 사용하나를 같이 선생님하고 확인할 시간인데 네. 여기 딱 보니까 콜렛이라는 콜렛 많이 쓰죠? 네. 요거를 진수 학생 딱 보고 네. 간단하게 공정, 이건 어느 기계에서 갖고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한번 설명 좀 한번 보고. 그러니까 둥근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반이 제일 비중이 크지 않을까. 그렇죠, 선반. 네. 선반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반 깎은 면이 보이잖아요. 네. 또 선반 깎고 또 어떻게 했을까? 선반 깎고 이제 나중에 마무리 다듬고 이제 다듬을 때는 뭐 무슨 공작기 사용할까? 다듬을 때 밀림 쓰겠죠? 연마죠. 네? 연삭. 연사? 밀링은 저 각진거할 때 이제 지금 진수 학생이 뭐 1학년이니까 기계 이제 이해 못하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밀링 작업은 뭐 이종 공정에서 뭐 돌리면서 이렇게 슬로팅하는 거 정도만 했지. 요 콜렛 할 때는 밀링 공정이 별로 없고 지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선반으로 뭐 내경 파고 드릴 뚫고 뭐 턱 작업 다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열 처리 공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상으로 어느 정도 깎고 여유 치수나 있고 열 처리를 하고 열 처리 왜 할까요? 열 처리는 아무래도 열 처리는 그 예를 들어 이거 치공고니까 얘는 계속 무한 반복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엔드밀은 써서 마모가 되고 부러지면 버리면 되지만 콜렛은 같이 바로 쓰고 그 버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계속 뺐다 꼈다 하니까 이거보다 얘가 경도가 작으면 안 돼요. 아니면 비슷하든가. 그래서 열 처리 공정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내는 겨 놓고 선반을 깎고 열 처리를 갔다 오고 나서 최종적으로 안에 이제 치수 보면 딱 맞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 공차가 안 맞으면 조여도 안 조여지고 이제 빠지면 이탈하면 위험하잖아요. 깨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 공장은 연삭, 연마 공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안에와 밖에 단면. 그래서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선반에도 보면 선반 작업도 단순하게 뭐 외경 깎는 있는 게 아니라 뭐 내경도 깎고 뭐 나사도 내고 홈도 파고 뭐 이런 다양한 공정들이 있어요. 여기 좀 보면 당장 이렇게 놓은 게 요거 같은 경우는 내경 파는 바이트인데 그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선반 밀링 그리고 또 아까 또 연삭 연마 작업 뭐 홈을 발라면 슬로터 작업하려면 뭐 슬로터 그래서 지금 공정들이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밀링 같은 경우에서도 작업하게 되면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더브테일을 파야 되면 뭐 더브테일 갖다 쓴다든가. 우리 이제 밀링 여기 지금 선생님이 딱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할 때 쓰는 것 같아? 진수 학생. 이거 많이 쓸 텐데. 뭐 NC 바이스 구조할 때. 그렇죠. 이걸 하려면 여기 티움이나 있잖아요. 네. 티움이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밑에 이제 지구를 깎으려면 뭘 깎아야 되겠어? 티카타를 가지고 티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여기 지금 공구를 가닥에 전시했듯이 이 공구를 이용해서 티카타 홈을 파고 이건 작업은 선반 밀링? 그렇죠. 밀링 작업이죠. 그런 식으로 친구를 이제 설계를 하면 어떻게 제작을 할 건가. 그리고 제작한 그 제품에 대한 것도 어느 공작기 살 건가. 또 뭐 열처리를 해야 될 건가. 또 면을 깨끗하게 위해서 또 뭐 연마를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공정들이 처음에 이제 치공구를 어느 거를 쓸까 어느 형태를 쓸 건가 해서 뭐 또 그 전에 또 어떤 재료를 쓴가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뭐 진수 학생 여기까지는 알까 모르지만 이걸 딱 보니까 얘는 밀링으로 깎은 것 같아요. 주물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면을 보면. 면화 맛은 주물죠.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뭐 누가 한 거를 이렇게 역으로 보더라도 이걸 딱 보면 면만 보고도 근데 면에도 보면 주물로 뺐는데 다 주물로 보고 쓸 수만은 없어. 일부 가공을 해야 돼. 여기 살짝 보면 여기는 무슨 작업을 했어요? 작업. 그렇지. 여기 뭐 슬롯 작업이니까 티움이 아니라 엔딩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긴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물을 때 쓸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주물면이면 면도 거치고 하니까 이런 데는 주물로 제작한 걸 갖다가 엔딩으로 싹 지나가서 무슨 치수 같은 것도 맞춰주고 면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요거를 다 밀링해서 진수 학생이 깎는다 그러면 공정이 되게 복잡해요. 주물로 이렇게 버가지고 한번 틀이 나오면서 딱 나와서 여기만 엔딩 작업해주면 간단하게 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또 주물을 또 질문을 들어가는데 이제 복잡한 형태를 갖다가 고정구하고 치구가 설계가 됐어요. 이거를 다 밀링 깎으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럴 때는 이제 주물로 틀을 만들어서 센 물을 녹여서 이렇게 주물을 붓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은 이거 마냥 지금 여기 고정구 마냥 엔딩 작업, 기타 필요한 작업들. 혹시 공차와 이제 거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근데 도면에 맞춰서 경 맞추고 경에서 거리 같은 거 추가 강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주물까지 이해하는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 주물을 하게 되면 이점이 뭘까? 2점이요? 네. 2점은 이점은 좀 예를 들어서 제작 시간이 간단하다. 뭐 초기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 한두 개 할 때는 주물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슷하게 100개를 하고 싶다. 그럼 진사 학생이 지금 밀링은 잘하잖아요. 밀링을 100개 가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 틀만 대로 주문을 다 부어버리면 시간은 엄청 줄죠. 원가 줄죠. 가공 시간 하니까 뭐 다 전체적으로 원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치공구도 제작하고 설계할 때 그 생각을 해야 돼. 아, 몇 개를 우리가 제작하고 어떤 형태 그리고 추가를 할까 안 할까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게 되면 치공구를 설계하고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제일 작게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을 어떻게 할까? 어느 공작에 쓸 건가? 이거 만약 또 주물로 갈 거냐? 아니면 제품 깎을 거냐? 그건 이제 수량에 맞춰서 더 중요하니까. 진사학생 이렇게 보면서 실제는 가공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 딱 콜렛을 딱 봤는데 역으로 지금 요 제일 마지막 공정의 면이 무슨 면인 것 같아요? 연승면 아니에요? 그렇죠, 연상면. 선반면을 또 구분 어떻게 해요? 밀링하고 선반을 보면 지금 이거 밀링. 그렇죠. 그러니까 면만 보고도 이게 어느 공작기에서 어느 기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뭐 드릴은 지금 그 작업하면서 그냥 가공에서도 드릴 작업하고 탭 작업하고 뭐 리모 작업하는데 뭐 탭 리모 하면서 뭐 궁금한 사항 있어요? 탭 리모라고 해야 되나? 작업할 때. 탭이 약간 좀 생소한데 탭이라는 게 뭐 탭은 이제 나사를 끼기 위해서 뭐 순나사가 있고 암나사 있잖아요. 탭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를 끼기 위해서 그 기본적으로 여기 좀 나 있는 거 이걸 이제 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볼트잖아요. 그러니까 볼트가 이제 순놈이면 그 숯볼트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 있는 거를 드릴을 뜯고 탭을 내서 이제 암나사 가공을 해주는 건데 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것도 이제 고정구인데 공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이제 밀링에서 거의 작업이 다 가능해요. 그죠? 밀링 작업하고 지금 요거를 요 내경 바이트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구인데 쭉 작업을 다 하고 이거 물리 쓰던 거 하고 요거를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끼면 이걸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나사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는 기계에다 고정을 하고 요거 이 고정구에다가 홀더를 고정하기 위해서 탭을 내서 L렌치로 꽉 조이면 고정이 돼. 만약에 고정 안 하면 떨고 돌 거야. 그래서 고정하니까 요거는 치공구에서 이제 구분하면 이제 고정구예요. 고정구. 맞잖아. 이거 이제 요거를 고정하기 위한 직을 만들고 요거는 이제 기계에다 맞춰서 물리고 요 바이트 홀더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구를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공정할 때도 지금 보면 밀링에서 밀링 작업, 드릴 작업, 탭 작업. 그래서 고정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사학생도 작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물건들, 아, 이건 어느 공정으로 제작을 했을까? 재질은 뭘까? 뭐 또 연마를 했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쭉 같이 보면 뭐 공작기 활용도, 공작기 용도 이런 것들을 뭐 간접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정구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 또 이게 NC 홀더예요. CNC 홀더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걸 껴가지고 고정을 해서 지금 CNC 밀링에서 끄어가지고 작업하면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내경. 그렇죠. 내경 홍광을 가능하죠. 보링 개념으로 뭐 바이트니까 보링은 아니지만 돌면서 가공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거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구들. NC 슬리브라고는 하지만 병식으로 보면 고정구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듯이 그 진수 학생이 작업을 하면서 뭐 여러 뭐 많이 지금 이 실에서 보니까 뭐 고정구나 치공구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 선생님께 둘러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건데 그 현장에 가면 치공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하고자 하는 물체가 이제 복잡하면 따라서 치공구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 용접도 많이 하고 용접한 걸 더 가공을 하고 아니면 뭐 다품종 소량 같은 경우 연구소 같은 데는 그걸 맨날 직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모듈러 지구라고 있어서 레고 같이 막 쌓아올리면서 하는 그런 지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쓰게 되면 그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지그를 새로 제작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줄이죠.
처음엔 초기 투자에 있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지금까지 뭐 치공구 관련돼서 제작하는 이제 공작계를 좀 알아봤는데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그 치공구 제작 그 공작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치공구 제작에 필요한 공작기계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선반은 주축의 끝단에 부착된 척에 공작물을 물리고 회전시키며 공구대에 설치된 바이트에 이송을 주어 공작물을 원통형으로 절삭하는 공작기계입니다. 밀링 머신은 주축에 고정된 밀링 커터를 회전시키고 테이블에 고정된 공작물을 필요한 형상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입니다. 연삭기는 연삭 숫도를 고속 회전시켜 공작물을 평면이나 원통형으로 매우 소량씩 가공하는 정밀 가공기계입니다. 드릴 머신의 주축에 드릴을 고정시킨 후 회전하여 공작물의 구멍을 뚫는 공작기계입니다. 보링 머신은 드릴이나 간조, 주조 등에 의해 이미 뚫어져 있는 구멍을 좀 더 크게 확대하면서 표면 거칠기가 우수한 정밀도 높은 가공을 하는 공작기계입니다. 플레이너, 쉐이퍼, 슬로터는 주로 평삭이나 형삭을 하는 기계입니다. 가공 정밀도가 낮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가공 방식이므로 정밀한 가공은 어렵습니다. CNC 공작기계는 컴퓨터를 내장한 공작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의 손 대신 펄스 신호로 서버 모터를 제어하고 이송기구는 볼 스크류에 의한 정밀한 이송으로 2D, 3D의 복잡한 형상을 정밀하면서 빠른 시간에 가공할 수 있는 공작기계입니다. 거의 모든 공작기계에 CNC를 부착하여 정밀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밀링 치공구의 유지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공식도 적어보고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치공구 관리에 따른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가공의 단순화에 따른 가공시간 단축과 품질의 균일화를 기한다. 2번, 필요한 치공구의 신규 제작과 파손품의 수리 등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3번, 치공구 보관의 비용이 증가한다. 4번, 생산 계획에 따라 적재적소의 치공구를 공급한다. 3번입니다. 정답! 나이스! 다음 문제입니다. 치공구 관리 조직에 요구되는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설계 업무. 2번, 운영 업무. 3번, 검사 업무. 4번, 제작 업무. 1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아깝다. 밀링에 사용되는 치공구는 생산품의 형상이나 모양, 가공 방법, 가공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하면 생산 활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박스형, 분할형, 플레이트형, 앵글 플레이트형, 모방형, 척형, 바이스형, 연속형, 교대형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분류인가요? 1번, 작업 용도에 따른 분류. 2번, 모양에 따른 분류. 3번, 기구상의 분류. 2번입니다. 정답! 나이스! 치공구를 작업 용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볼트 체결, 리벳, 프레스에 의한 삽입, 접착, 센터 구멍 조정 등에 사용되는 치공구는 어떤 종류일까요? 1번, 기계 가공용 치공구. 2번, 조립용 치공구. 3번, 용접용 치공구. 4번, 검사용 치공구. 2번입니다. 정답! 좋았어! 다음 내용을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치공구는 밀폐된 서랍이나 상자 속에 보관하지 않고 밖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관한다. 5입니다. 정답! 좋았어, 맞았다! 치공구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치공구함에 보관한다. 5입니다. 정답! 좋았어, 좋았어. 사용과 보관이 쉽도록 하기 위해 치공구함의 바닥에는 녹 방지를 위해 기름 스펀지를 깐다. 5입니다. 정답! 좋았어.
비슷한 치공구는 각각의 상자에 분리하여 보관한다. O입니다. 틀렸습니다. 또 공구끼리 부딪혀 날 끝이 손상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고 날 끝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한다. O입니다. 정답! 와스 맞았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계 가공용, 현장 보관용 등으로 구분하여 층별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X입니다. 틀렸습니다. 진수 학생이 치공고 관리에 시험을 봤는데 네. 10개 중에 3개 틀렸으니까 실습하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좋습니다. 틀린 거 네. 같이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공고 관리 조직에 요구되는 기능이 아닌 것이란 그 문제도 틀렸는데 네. 그 이제 치공고를 이제 관리한다는 거는 그 이제 제작돼 있고 이제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제 관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설계 있고 운영 있고 검사 있고 제작 있는데 제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치공고 제작. 제작은 가공한 사람이 제작을 해요. 제작은 그러니까 일단 이제 밖에서 제작을 하고 되니까 관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계, 운영, 검사니까 이제 설계하고 밖에 나가서 제작한 거 들어온 거 우리가 이제 운영하고 검사는 업무니까 관리 조직에 빠져 있으니까 제작은 우리 이제 회사로 볼 땐 뭐 업체, 일부 업체가 이제 제작한다 보니까 관리 조직이 아닌 것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틀린 것 중에 비슷한 치공고는 각각 상자에 분리 보관한다. 근데 이제 비슷한 거를 분리해서 보관하면 찾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사용하다 보면 받침대나 아니면 비슷한 엔드미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슷한 것끼리 같이 보관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사용하고 찾을 때 뭐 진수 학생 뭐 헤매지 않고 그죠? 바로바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유사한 것들을 같이 돌아다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사용 후에 정리정돈 보관을 잘하면 그 뒤에 쓸 때 진수 학생도 편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습관을 잘 들이면 좋아요. 근데 지금 진수 학생도 지금 1학년, 2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럼 실습을 계속 체계적으로 할 거면 습관을 잘 들여서 사용한 거는 항상 그 위치, 유사한 것들 그 위치에 딱 놓고 정리를 잘하면 내일 다시 작업을 할 때는 새 마음 새 기분으로. 근데 그거는 진짜 처음에 실습할 때 습관이에요. 처음에 할 때 습관을 잘 들여서 체계적으로 관리 잘하면 그만큼 진수 학생들이 빨리 이제 작업할 때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비슷한 치공구들은 각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위치에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틀린 거 보니까 이제 기계 가공용, 현장 보관용 등으로 구분되어 뭐 층별을 관리하면 좋다 이렇게 되는데 뭐 진수 학생은 또 아니다 이렇게 했네요. 층별 관리, 그러니까 기계 가공이나 현장 보관이나 이렇게 좀 다른 것들은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비슷한 것들은 같이 관리한다 그랬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층별로 착착착 이렇게 그룹핑 한다고 보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치공고 관리 지금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혹시 뭐 궁금한 질문사항 있어요? 이렇게 7번에 보시면요, 이렇게 녹 방지를 위해 기름 스펀지를 깐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스펀지를 깔아야 하나요? 그거는 뭐 꼭 스펀지는 아니고 요즘에 보면 이제 기름 걸레도 있고 기름 종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꼭 스펀지보다 스펀지로 이제 기름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늘 이제 기름이 젖어 있으니까 기름 먹어 있는 그 시장품도 있어요. 기름 종이, 뭐 기름 걸레 있으니까 그런 거 깔아도 굳이 뭐 스펀지 깔지 않고 뭐 다른 거 깔아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진수 학생 이제 실습할 때 그 마무리는 뭐 요즘 예를 들어 실습 막 하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한번. 일단 가공을 하고 나서 항상 침이 생기니까 바이스 위에 있는 칩을 제거하기 위해서 에어를 이렇게 꼼꼼히 한 번씩 부어주고 전체 그때 한번 보안경을 반드시 써야 돼요. 위험하니까. 또 그리고 보안경을 쓰고 제가 에어 이렇게 칩을 한 번씩 제거를 해주고 그래도 혹시 꼭 에어로 완벽하게 되지는 않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방청제를 뿌리기 전에 깨끗한 헝겊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녹이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다른 거 이것저것 방지하기 위해서 방청제를 뿌려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좋은 습관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나면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한 몸으로 닦고 방청까지 깨끗이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사용을 다시 한다 그러면 방청 정도로 깨끗한 헝겊으로 가볍게 닦아주는 건 필요하고 그냥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뭐 실습을 잘하고 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안전 그리고 정리 정도 그리고 지금 뭐 진수 학생이 했던 뭐 올바른 습관 그죠? 지문으로 정리 잘하고 청소 잘하고 마무리 잘하고 또 방청까지 하면 그래서 그런 습관을 뭐 지금부터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좀 배워서 또 실습도 잘하면 뭐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시공 관리 관련돼서 조금 같이 한번 검토해봤는데 뭐 다른 추가 뭐 질문 사항 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치공구 관리의 목적은 균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의 능률을 최대한 높이며 안전하고 안정된 생산을 위하여 치공구를 효율적으로 제작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밀링에 사용되는 치공구는 생산품의 형상이나 모양, 가공 방법, 가공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하면 생산 활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업 용도, 모양, 기구상의 분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치공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치공구 보관실을 따로 두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치공구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치공구함에 보관합니다. 밀폐된 서랍이나 상자 속에 보관하지 않고 밖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치공구의 사용 용도별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치공구는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치공구는 항상 정비하여 정위치에 두도록 합니다. 공정별 전용 공구는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패나 공구거리를 활용합니다. 생산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곳에 치공구 관리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치공구 유지 관리를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를 선생님과 같이 현장을 한번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시죠. 이쪽에 지금 치공구가 잘 보관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공구 보면 이쪽 기계 쓰는 건데 지금 보관만 해도 불러 7개가 보관이 됐으면 이쪽 기계에서 뭐 7개 정도 공정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관리를 잘 해줘야만 양질의 품질 얻는 게 기본적인 거니까 이게 교체가 일어났을 때는 작업이 끝났잖아요. 먼저 보안경을 착용하고 에어브레이크로 철저히 다 있는 칩 다 제거하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깨끗한 걸레로 표면 같은 경우 잘 닦아주고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핀 같은 거 저기 요즘 돌출되는데 이 핀도 잘 닦아주고 그러고 나서 장시간이나 아니면 또 며칠씩 보관한다면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서 제품을 이렇게 지그를 이렇게 방청해주는 역할이니까 이런 작업들을 반드시 해줘야만 치공구가 안전히 유지 관리가 잘 된다고 보면 돼요. 치공구인데도 저쪽도 치공구 같이 한번 또 보면서 좀 약간 형태가 다른 거 있으니까 저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치공구 보면 이게 이제 가이드 핀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형태들이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한쪽 쏠려 있고 여기도 면쳐져 있고 여기도 면쳐져 있는 거 보잖아요. 이럴 때는 공작물을 갖다 놓고 나서 살짝 밀착을 시키고 그 상태로 고정을 하면 그 공작물 자체에 어떤 그 기준점 같은 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얘가 지금 지그대로 설정이니까 그 상태 클램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원점은 기본적으로 세팅됩니다. 또 바이스 옆에 이제 공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제품 자체가 선반으로 깎고 있는데 뭐 탭이나 홀구멍들이 많다. 그럼 이제 요거를 테이블 끝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각 깎을 때는 바이스로 작업하고 요게 이리로 올라왔으면 누르면 이미 원점은 설정돼 있으니까 좌표계 뭐 G54, 56은 이미 알려주고 원점은 됐고 길이 세팅 다 하고 프로그램 짜서 둥그런 제품을 잡고 작업하게 되면 고정해 놓으면 편하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바이스 끝, 저기 테이블 끝단에 첩들을 다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반 제품에 홀 가공할 때는 끝에 와서 작업을 물고서 센터가 돼 있으니까 높이 체크해서 바로 작업 쭉 하면 좀 빠르죠. 그래서 그 테이블이 좀 기니까
이걸 이제 용도에 맞춰가지고 그 좀 다양하게 쓰면 되는데 지금 좀 우리가 회사에서 봤듯이 기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공정들이 기계가 많으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기계가 한 대인데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척도 달고 다양한 치공구들을 다 쓰고 하는 거죠. 뭐 지금까지 뭐 회사에서 네. 작업하는 것들을 직접 현장에 와서 뭐 다양한 치공구도 받고 이 치공구들을 또 어떻게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사후 조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 네. 그 계측기도 유지 관리를 굉장히 잘해듯이 우리 치공구도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품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소중하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 작업하면서 또 테이블이나 바이스 척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깨끗이 청소하고 또 방청주가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다음날 실습할 때 어떤 뭐 치공구 유지 관리가 잘 안 돼서 작업에 불량 나는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니까 작업이 끝났을 때는 반드시 청소하고 닦아주고 뭐 가능하면 그 방청제 뿌려가지고 유지 관리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뭐 이번 이 뭐 회사 이렇게 공장을 투어하면서 다른 걸 봤으니까 학교도 실습하면서 같이 접목을 해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혹시 뭐 유지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어요? 아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치공구를 보관 관리하는 방법은 사용 빈도에 따라 관리하거나 사용 용도에 따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빈도에 따른 관리는 사용 빈도가 높은 순으로 작업자 가까이 보관합니다. 치공구 접치대를 활용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입니다. 사용과 보관이 쉽도록 하고 바닥에는 녹 방지를 위해 기름 스펀지를 깝니다. 사용 용도에 따른 관리는 생산 제품별 보관하거나 치공구의 종류별 보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치공구는 식별표를 부착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아니요, 관리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칩 같은 게 가공을 하고 나서 칩을 이제 쌓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또 다시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그 미세한 칩 하나 때문에 공차 하나가 틀려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잘 보면서 휴지로도 한 번씩 닦아주고 이제 에어로 불어서 이제 칩 같은 걸 없애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녹이 슬어버리면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이게 고정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녹이 슬어버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칩과 끼인 것과 똑같이 공차가 안 맞아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물릴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이 슬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블 반드시 뿌려야 돼요. 아무래도 치공구가 이제 항상 쓰던 것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는 저도 잘 몰랐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종류가 많은 만큼 이제 각기별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쓰는 용도가 각각 다르니까 청소 방법도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청소 방법은 거의 비슷했어요. 아니 거의 똑같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치공구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이제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모델이 체인지가 되면 또 바꾸었다 이렇게 교체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관리를 잘 하는 게 그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을 하니까 사용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또 방청까지 하고 또 보관, 장시간 보관했을 때는 비닐 포장을 세운다 해서 먼지 같은 게 안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 끝나고 나서 그 후처리, 그 유지 관리를 잘 돼야만 차후에 또 다시 작업을 할 때 정확한 그 좀 원했던 값들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사후 관리 아주 소중합니다.